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형. 법정 구속 무죄였던 형수마저 유죄 판결. 반성 없는 탐욕의 끝 재판부의 준엄한 꾸짖음. 법정은 아수라장 30년 헌신의 대가가 배신으로 연예계 가족 경영의 고질적 폐단에 경종을 울리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역 안에서 수십 년간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추악한 배신의 드라마가 결국 법정 구속과 유죄 선고라는 파국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30년 넘게 동생의 피땀 어린 출연료와 자산을 자신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주물러온 박수홍의 친형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나며 차가운 철창 안으로 향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언하며 당당하게 법정을 나섰던 형수 역시 법망의 갈라를 피하지 못했다. 1심 뒤집은 항소심의 사이다 판결, 형박씨 법정. 구속의 전말,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 안은 선고 전부터 방청객들과 취재진의 열기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의 결과는 대중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려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절차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오던 박 씨에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며 죄질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일었던 박 씨는 이날 재판장의 서슬 벌원 명령과 함께 현장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동생의 전폭적인 신뢰를 기망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자행한 대가는 1년 6개월의 추가 형량과 즉각적인 인신, 구속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몰랐다던 형수의 몰락,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결정적 이유 이번 판결에 가장 큰 법리적 반전은 바로 형수 이모 씨의 유죄 선고였다. 1심에서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단순 가담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에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남편의 범행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 으로 수익을 향유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씨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박수홍의 자산을 마치 자신의 생활비나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이 추가 증거와 정황 분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나는 그저 살림만 하던 평범한 주부였고 모든 경제권은 남편에게 있었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의 주장은 법리에 정교한 칼날 앞에 무참히 깨져나갔다. 재판부는 그녀가 법인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렸음을 분명히 했다. 헬스장, 자녀 학원비, 호화외식, 동생의 피 같은 돈은 이들의 화수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공개된 이들의 횡령 수법은 파렴치함의 극치였다. 이 씨는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헬스장 등록비를 결제하는 것은 물론 백화점 쇼핑과 고가의 피부 관리 비용까지 박수홍의 법인 자금으로 해결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고액 영어 학원비와 온 가족의 주말 호화 외식 비용까지 모두 동생이 운영하던 법인의 공금으로 충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 이 씨의 손수 개인 유용 금액만 최소 2,6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박수홍이 지난 30년간 연예계에서 밤낮 없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며 벌어들인 피땀 섞인 수익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형 부부는 법인을
자신들의 개인 금고이자 무한 인출기처럼 여겼다. 연예인 박수홍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산들이 형수의 자기 개발과 자녀의 뒷바라지에 고스란히 쓰였다는 사실은 그동안 동생의 희생을 당연시해온 이들의 왜곡된 도덕관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 재판부를 움직인 양형의 결정적 한방.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높이고 유죄해 범위를 넓힌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들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 중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 이들을 질타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피해자 박수홍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인 수익금을 계속해서 빼돌려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수홍이 가족 간이 화해를 위해 내밀었던 손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동생을 향한 일말의 미안함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재산을 빼돌리는 데 급급했던 모습이 재판부의 준엄한 꾸짖음을 끌어낸 것이다. 뉘우침 없는 횡령범들에게 법은 더 이상 관용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으며 이는 가족 간이 범죄일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비명과 실신 그리고 오열 아수라장이 된 법정의 분경 판결이 확정되고 박씨의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방청석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박수홍의 어머니는 아들의 법정 구속 소식에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실신했으며 대기 중이던 법정 경위들이 긴급히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식들이 서로를 법정에 세우고 큰아들이 눈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의 절규는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을 가장 비참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던 지난 몇 년간의 뒤틀린 시간이 드디어 법의 이름으로 바로잡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을 메운 방청객들과 대중의 시선은 냉담했다. 박수홍의 무거운 침묵 청인은 비로소 실현되었는가. 사건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박수홍은 이날 담담하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다. 승소의 기쁨을 만끽하거나 형을 향한 원색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빛에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깊은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효자로 불리며 자신의 삶보다 가족의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박수홍. 그는 이제 가혹한 시련을 뒤로하고 홀로 서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궤적을 그려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 간이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넘어 연예계에 고착화된 가족 경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자행되는 불공정한 착취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매니지먼트를 빌미로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채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무죄를 주장하며 법의 허점을 비웃던 형수는 유죄에 낙인이 찍힌 채 고개를 떨구었고 동생의 등을 찼던 형은 수위를 잇는 신세가 됐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던 평범하고도 숭고한 진리를 탐욕을 위해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이제 대중은 박수홍이 이 지독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껏 빼앗겼던 자신의 삶을 되찾아 진정한 행복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